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시장 변동성이 대단히 큰 장세입니다. 지난주 거의 폭락 수준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양시장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주 급락을 통해서 상투 논란이 일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성급한 판단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오늘 강세가 바로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도 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클 때는 어느 때보다 종목에 충실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모처럼 또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 전체의 어떤 주도주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대적 주도주 혹은 시장 전체의 어떤 주도주 차원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고요.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닥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역시 그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감안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 2021년도 최고의 어떤 그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사는 게 일단 그 중요하죠. 보시는 내용은 제가 예전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조셉 그랜빌 그 최후의 예언이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 시장에는 승자의 법칙과 패자의 법칙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대중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꾸 이제 그 패자의 법칙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항상 좋아 보이는 것, 확인된 것에만 투자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승자의 법칙은 어디 있는가? 요거는 이제 그 제가 만든 내용인데, 승자의 법칙이라는 것은 대중들이 쉽게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승자의 법칙이 숨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지난주만 하더라도 주식을 뭐 따라서 팔겠다고 또 아우성 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추격 매수해야 되냐 얘기를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전 종목이 오르는 그런 판에서는 사실 추격 매수하는 것은 다소 좀 많이 위험이 따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물론 이제 뭐 카카오라든가 혹은 이제 그 빅히트 같은 경우는 좀 물린다는 차원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야 되겠죠. 자, 카카오 보시면은 그 앞서도 이제 우리가 그 승자의 법칙, 승자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가장 많이 문의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냐 아니면 네이버냐, 카카오가 좋냐 네이버가 좋냐. 네이버가 오를 땐 또 네이버가 좋다고 그러고, 카카오가 또 오를 땐 카카오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카카오도 좋지만 네이버도 좋지만 이제 카카오가 좋죠. 우리는 이제 물론 이제 많은 고민 끝에 이제 카카오로 결정이 냈고, 아마 제 얘기가 하루 이틀 정도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이상을 놓고 본다면 저는 이제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훨씬 이제 낫다고 봅니다. 자, 하여튼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세 출발점이 역사 고점 돌파 시점이죠. 그것도 이제 그 코로나 저점에서부터 이제 상승세로 전환되는데, 제가 이제 그 코로나 저점서부터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12개월 올랐던 것 같아요. 개월수로 따지면 12개월. 많이 오른 게 아니죠. 보통 일반적으로 시대적 주도주는 바닥서부터가 아니라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최소한 2년, 3년 혹은 5년, 10년 동안 오른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그 단기 시세에 일희일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를 자꾸 예측하려면 안 돼요. 우리가 카카오의 목표가를 나름대로 설정을 했죠. 뭐 대략적으로 제가 한 80만 원 정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어설프게 예측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오를 때는 또 아예 살 걸 하지만 또 빠지게 되면 괜히 샀네, 네이버를 살 거,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예측하려지 말고 시세 흐름에 우리가 몸을 맡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좀 막연할지 모르겠지만 대략 한 10년 정도 끌고 간다, 뭐 이런 생각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부연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그 삼성전자나 현대차, 뭐 삼성 SDI 이런 것들은 대내외적인 어떤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또 뭐 미중 간의 어떤 그 정책적 변수 혹은 이제 뭐 환율이라든가 유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가 거의 한 100개라고 했어요. 98개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이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부터 아주 자유스럽도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또 자유스럽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외적인 혹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혹은 위기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가장 먼저 0순위로 사야 될 종목이 바로 이제 카카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지금 일봉 차트 보고 있는데, 오늘 뭐 대체적으로 좀 빠졌다가 좀 뭐 동시효과서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또 밑에 꼬리를 달고 되돌려주는 그런 모습인데, 앞에 그 최고점이 작년 이제 8월 달이죠. 8월 말 혹은 이제 9월 초가 되겠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그 42만 원대입니다. 제가 프레토 지선이라고 프레토 지선. 과거의 저항선이 돌파하고 나면 이제 지지 역할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고, 과거의 저항선이 돌파한 이후에 지지선이 된다면 그걸 바로 우리가 플래토 지지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42만 원은 나름대로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장 초반에 주가가 제법 한 3% 정도까지 빠졌을 때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나 종목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소신, 확신이 있다면 그런 데서 사들어가는 거죠. 주가를 자꾸 이제 우리가 추격 매수, 따라 사는 것보다는 조정받을 때 사버릇하게 되면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굉장히 또 성부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이제 마음에 한번 주식을 품었다면 끝까지 한번 밀고 나가보는 거예요. 회사에, 카카오라는 회사의 어떤 본질이 바뀌지 않다면, 도덕적인 어떤 문제가 없다면, 뭐 법적인 문제도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계속 끌고 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40만 원에서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한 80만 원 정도 간다고 보는데요. 그 80만 원까지 어떻게 갑니까? 이게 믿음 속에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간의 어떤 흐름, 시간의 어떤 위대한 힘, 이것을 내 편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의 힘을 내 편으로 못 만든다. 그러니까 부자는 되고 싶은데 자꾸 이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실력도 없으면서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이제 실패로 누적이 되기 마련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카카오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 사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BTS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늘자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에스콰이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좀 오래된 잡지예요. 저도 뭐 예전에 몇 번 본 기억이 있는데, 에스콰이어라는 미국의 잡지에서 BTS가 방탄소년단이 역대 최고의 10대 그룹에 뽑혔다는 것이죠. 대단한 거죠. 비틀즈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언감성신 사실 오늘 발음이 안 되네요. 여하튼간에 상상도 못할 정도죠. 퀸 얼마 전에 또 영화로 굉장히 또 우리에게 잘 알려졌죠. 젊은 친구들도 우리 아들들도 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틀즈도 어릴 때부터 워낙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많이 들렸었죠. 여하튼 같은 반열로 해석을 해본다는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 시장 규모로 따지면 그때보다 훨씬 더 어찌 보면 상업성으로 본다면 BTS가 비틀즈나 퀸보다 뭐 못하지는 않죠. 뭐 충분히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유색 인종이 그렇다는 것은 대단한 것 같아요. 팝의 본고장 미국, 유럽에서 이렇게 BTS 방탄소년단이 널리 이름을 떨친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BTS 같은 경우는 여기 밑줄을 보시면은요, 결국 BTS의 가치 중에 하나, 핵심 가치 중에서 하나는 이제 아미죠. 아미라는 팬클럽을 가진 7인조 방탄소년단은 보이스 그룹, 팬덤, 대중음악 개념 자체를 빠르게 재정의했다고 그러는데, 좀 포괄적인 얘기겠지만, 저건 제가 예전에 한번 나름대로 재정의한 적이 있어요. 일단 팬덤이요, 팬덤. 이게 우리가 프로모터에 의해서, 어떤 프로모터라는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팀이 아니었죠. 철저하게 팬덤식, 유튜브라는 어떤 커뮤니티 속에서 팬덤을 통해서 이제 성장한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위버스입니다. 위버스는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가 재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팬 플랫폼이죠. 독보적이죠. 세계 유일하다는 표현이 뭐 맞을 것 같습니다. 유일의 어떤 독보적인 팬덤 커뮤니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전에 책을 하나 처음에 이제 BTS를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제목이 이제 BTS 더 리뷰라는 책을 제가 소개한 게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소 좀 내용이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그 책 내용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요. 1집에서부터 15집까지 된 건데 한 집마다 어떤 리뷰를 단 건데 저도 사실 이제 나이가 꽤 됐어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 가사를 보니까 이 소통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BTS 하면 소통 능력이다. 과거에 비틀즈 하면 사실 히피 문화였습니다. 히피 문화라면은 우리 머리 기르고 뭐 마약이 아니라 대마초 피고 뭐 그런 거죠. 저항 문화죠. 사회적 저항이죠. 그런데 BTS 역시도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방탄소년단 역시도 저항인데 이 본질이 분명하고 방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가치가 이런 가치의 어떤 반열화에서, 이런 가치를 통해서 BTS가 세계적인 그룹 반열에 올라섰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보시는 분들마다 관점이 다 틀리고 해석이 다 틀리겠지만, 저는 하여튼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역시 소통 능력이다. 건강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어떤 아비의 힘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화면은 이제 11월 30일자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B라는 것은 이제 앨범 이름이죠. B라는 앨범이 빌보드 100 1위로 이제 비틀즈의 버금가는 기록을 세웠다 그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다섯 번째 1등이라는 거죠. 뭐 어마어마한 거죠.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자, 그리고 이제 최근 1월 28일자 삼성증권 보고서인데요. 이 위버스 얘기입니다. 또 메가들이 성사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이제 빅히트에서 네이버의 브이라이브 사업을 인수했죠. 그 다음에 이제 YG 플러스라고 YG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이것도 이제 커뮤니티 플랫폼이죠. 지분 취득을 해서 이제 YG와 협업을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YG 자회사죠. YG 플러스가. 이것도 굉장한 어떤 막강한 어떤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버스의 시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영역이었죠.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위버스라는 어떤 플랫폼으로 빅히트의 주가를 우리가 재평가하고 재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만히 느낌을 보니까는요, 지금 이제 방탄소년단이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는 굉장히 최고의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본격적으로 재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자, 하여튼 영업이익 기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2019년도에 이제 990억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이죠. 2020년도에 1510억, 990억에서 1510억이니까 굉장한 놀라운 어떤 실적이었죠. 올해 예상 영업이 2750억 정도인데, 만약에 2750억 정도, 이게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일치가 안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주가는 현재에서 100% 정도 가야지 정상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뭘 볼까요? ROE라고 있죠, ROE. ROE라는 게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인데, ROE가 56, 45, 52, 41 이래요. 이 어떤 사업에 그 자기 자본율이 50% 넘는 사업이 어디가 있겠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자, 퍼를 보면은 퍼가 2019년도에는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없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55배에서 올해 예상이 이제 퍼가 36배, 그리고 2022년이 전망치입니다. 28배에서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도 마찬가지지만 결과적으로는 20배 미만까지 퍼가 저퍼로 전환돼요. 그래서 성장주들은 고퍼에서 사서 저퍼에서 파는 거죠. 저퍼에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보시는 그림이 이제 SM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 SM.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JYP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전에 이제 BTS, 빅히트를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상대적으로 SM이라든가 YG 엔터테인먼트, JYP를 약간 좀 비하는 아니고 평가 절하시킨 게 있는데, 혹시 좀 불편한 분이 계셨다면 좀 참고 바라고요. 맥락은 뭐냐면 그만큼 BTS가 또 위대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저는 이제 뭡니까, 넷마블도 있고 여러 가지 유사한 어떤 컨텐츠 그런 기업이 있는데, 다양하게 갖고 있는 것도 제가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목수 관리 차원에서 한 종목으로 줄인다면, 당연히 이제 빅히트가 최고의 히트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SM 같은 경우도 SM의 연봉입니다. 보시는 게 연봉이고, 빅히트 같은 경우는 연봉이 없죠. 지금 이제 일봉인데, 저는 연봉 흐름하고 일봉 흐름하고 저는 유사하다고 봐요. 이 보시면은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빅히트 보도록 하겠지만, SM도 2000년 상장 당시에 많이 올랐다가, 대략 한 29,000원까지 올라갔다가 크게 빠졌어요. 그리고 수년 동안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이제 2010년이죠. 2009년 말 혹은 2010년 초서부터 주가가 4년 동안 올라갔어요. 이 최저가 단순하게 보면 770원짜리가 10만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10,000%가 올랐습니다. 이게 절정기가 오게 되면 사실 SM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그렇죠. 생로병사 가정수에서 절정기에 한번 진입하면 주가가 기본적으로 3년, 4년 이렇게 혹은 이제 5년 이상 오른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3년으로 이제 많이 계산합니다. 그런데 빅히트는 아직까지 주가의 절정기는 안 왔어요. 방탄소년단은 당연히 절정기가 왔는데 빅히트는 절정기가 안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빅히트가 SM으로 따지면 이제 2010년 초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사이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조금 이제 이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제 2009년 말서부터 4년 동안 올랐던 그 과정을 보니까 동방신기라는, 예전에 SM 하면 사실 HOT는 저도 잘 압니다. HOT, 그 다음에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신화라는 그룹이 있어요. 신화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실제적으로 이제 동방신기가 2004년도에 데뷔를 했습니다. 데뷔를 해서 2000년대 중반 이후서부터 많은 사실 부가치를 많이 창출했죠.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소녀시대라는 그룹이 또 탄생돼서 같이 동방신기, 소녀시대, 그 다음에 이제 엑소가 또 막판에 이제 탄생되면서 주가를 4년 동안 끌어갔던 동력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다 본다면 BTS도 우리가 이해하기 상대적으로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봉 차트인데 어때요? 좀 유사하지 않나요? 여하튼 간에 10월 15일 날 상장에서 장중한 때 35만원까지 갔었어요. 35만 1천원까지 갔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해석하는 이에 따라서 고평가될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100만 원 이상 간다면 35만 원 굉장히 싼 거죠. 그런 이제 시장 흐름, 맥락은 좀 아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보예수 물량 그 논란이 있어요. 지금 4월 15일 날 대략적으로 한 100만 주 나오는 거 생각하는데, 그게 두려우면 안 사면 되는 거고요. 그게 두려움이 없다라면 사는 거죠. 올라가는 파동에서 100만 주 정도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코끼리 비스켓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여하튼간에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겠지만, 우리가 플랫폼이죠.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글로벌 팬덤이라는 플랫폼으로 팬덤, 위버스로 재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뭐 1,000원, 2,000원, 뭐 4, 5,000원 정도 싸게 사고 비싸게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종목을 내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끌고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가 급등주를 실제 아는 거하고 실제 수익을 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뭐 하늘과 땅 차이면 좀 과장인가요? 하여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급등주를 잡아도 손해보고 파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어떤 잘 뭐라 할까요? 본인의 어떤 자세라든가 이게 잘 맞아 떨어져서 또 수익을 또 얼마든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승자하고 패자, 성공자와 패자는 말 그대로 종이 한 장, 백지 한 장 차이라고 보는 거죠. 관점입니다. 그게 이제 힘드니까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시각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 현대투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가입 금액은 뭐 3개월, 6개월, 1년 단위고요. 150만 원. 뭐 3개월에 150, 6개월에 250, 1년에 400이고요. 정보 내용은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입이 확인이 되면은 저희 밑에 법인 계좌 있죠. 송금해 주시고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내일 가급적 장 시작 전에 전화 드리는데, 저는 특히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초보가 아니더라도요, 어떻게 하면 성공투자를 갖고 갈지, 성공투자를 어떻게 하면 될지, 제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또 전달해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현 시장 상황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문자로 다 보내드리는데, 이제 처음에 어색해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 논리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